succeed. Yet why am I? 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처음에는 별 존재감이 없었는데 자꾸 보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괜찮았던 사람이었나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날 무슨 분장을 하고 멋들어지게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는 조금씩 호감이 쌓여가던 상태에서 어느 날 약간 색다른 분위기가 보여줬을 때 남자라면 아주 멋지게 보이고 여자라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상대가 실망감만 주지 않는다면 그 매력은 상당한 기간 지속됩니다. 남녀의 만남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같은 경우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여자가 처음에 볼 때는 뭐 그닥 최고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고 그냥 괜찮은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괜히 슬쩍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지 멋대로 쿵쾅거리면서 아주 색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첫눈에 반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자꾸 보면 좋아 보이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반복 노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자주 보면 볼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 효과인데 이걸 주구장창 이용하는 것이 광고업체지만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꾸 보면은 정든다는 게 이 원리죠. 아무튼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정이 드는 것과 반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니까 다른 원인이 있겠는데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의 모든 행동에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상상해왔던 여성상이 조금씩 보여졌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 여자의 눈빛, 표정, 말투, 또 자세 같은 것들이 늘 순간적으로는 호감을 느꼈어도 크게 의식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이마 속 전두엽에 딱 꽂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성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보통 첫눈에 반하는 대상이 아니라면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남녀들은 상대한테 지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아주 천천히 씹어가면서 주변을 맴돌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동료나 친구였던 사람을 이성으로 보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런 거 잘못 응용했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스토커로 입건되는 수가 있죠. 이 뜻은 사랑하니까 무조건 만나주세요 라는 진상 같은 짓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는 뜻인데 이 노력이 바로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남자 마음을 끌어당길 목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노력해야 할 내용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청자 코너인데요. 오늘은 그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매사에 부정적이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어둡고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으로 기억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서 똑같이 힘이 빠지면서 우울해지거나 슬슬 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또 긍정적인 사고는 불쾌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 좀 어둡고 불쾌한 상황이라도 아주 유머러스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서 작은 일에도 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긍정 마인드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여성들은 쫄아 있는 남자 앞에서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쫄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완전 남녀가 뒤바뀐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크게 자신감과 세상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이치라는 것은 모든 것은 세옹지마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좋은 상황이 또 나쁜 상황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일단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을 아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주 밝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밝게 보는 사람들이죠. 밝은 사람들은 어둠 속의 전구따마처럼 불나방들이 때로 몰려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걱정, 근심, 불안이 디폴트 값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를 못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긍정 마인드가 꽉 차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게는 잘 느끼지 못하는 강한 활력과 경쾌한 에너지가 줄줄 흐르기 때문에 같은 여성들에게는 물론이고 남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여자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고 섹시한 의상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외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표현하죠. 항상 얼굴이 우울하고 그늘이 져 있으면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 같고 늘 옷이 추리하고 낡아 보이면 그 사람의 경제력을 아래로 보게 되거나 삶에 활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요. 물론 자기 개성이나 편안함이 우선이라 트렌드고 미적 기준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자기 편한 대로 집시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여성이 되려면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개성만 강조해서 아주 난해한 옷만 고집하거나 편하게 입는다고 너무 언밸런스하거나 성의 없는 조합만 고집한다면 차라리 파자마를 입고 다니는 게 낫죠. 정말 편하니까요. 하여튼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옷을 잘 입는 여성들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비싼 브랜드나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마드 패션이라고 해도 일단 자기한테 딱 어울리는 옷을 기가 막히게 초이스하는 그런 판단 능력과 패션감이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는데 현대에는 옷으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옷 입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가늠하기 쉬운데요. 아무튼 자꾸 생각나는 여성들은 일단 외모에서 느껴졌던 호감이 강했던 건데 얼굴, 몸매, 헤어스타일보다 더 기억에 선명히 남는 것이 그 여성의 전체적인 스타일이고 그 전체적인 스타일의 핵심은 그 여성이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옷 한 벌로 그 여성이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날티나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학구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패턴이나 색이 요란한 옷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여체가 강조되는 옷에 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섹시한 면은 허리 라인과 힙이 부각되는 단색 바지라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친화력입니다. 어떤 여성들을 보면은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항상 입꼬리는 처져 있고 눈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봐도 아는 척도 잘 안 하죠. 또 가끔 눈이 마주치는 날도 있는데 웃는 꼴을 못 봅니다. 누가 보면은 왼수지간인 줄 알 정도로 안면을 까는데요. 실상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 들킬까봐 어색스럽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죠.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은 좋은 감정이 조금씩 쌓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냉랭하게 대하는 만큼 그런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꼭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끼리 비비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친화력은 간단히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죠. 사람들의 오만 가지 밉상짓을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야옹이랑 멍멍이랑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매력 있는 여성이 되려면 사람 자체를 싫어해서는 안 되겠죠. 친화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스러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의사소통이 시원시원하게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또 상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내가 관심을 안 보이는데 남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려심은 상대가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또 고마움과 정을 느끼게 해주죠.
이런 노력으로 친화력을 갖게 되면은 직장이나 자신의 삶이 좀 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남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여성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매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매력 포인트 3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 두 번째는 깔끔하고 섹시한 옷차림, 세 번째는 친화력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상담인데요. 지금 영상 댓글 상단에 상담 신청 영상 링크 해놨으니까 거기에 댓글로 상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내용은 절대 비밀 보장이고요. 또 콘텐츠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주십시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볼까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에 충격이 컸고 미안했는지 꾸준히 1, 2년 정도 연락이 왔지만은 모두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렀고 상대가 있지만은 카톡 프사로 나만 알 수 있는 추억들을 소환해 놓았네요. 비즈니스 폰 번호도 제 생일과 전본 조합인데 이런 표시가 헌신적이었던 저에게 많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건가요? 감성적이고 소유욕 강한 적당한 경험자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질문하신 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으로 아직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전화번호 숫자나 푸사로 노출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 좀 부정적인 관점인데요. 이건 모든 것이 질문자님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상담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헤어진 남자의 상태 메시지나 백음악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로 남자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의사표시라고 인식들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3자가 볼 때는 관련성이 없거나 우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성향상 여성들처럼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여자 마음을 잘 아는 선수들은 여자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의 자기식 해석일 뿐이죠. 남자들은 여자가 볼 것을 예상해서 무슨 암호처럼 그렇게 해석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아주 여성적인 남자라면 모를까요? 여성들은 노래를 들어도 가사가 먼저 귀에 들어오지만 남자들은 가사보다는 멜로디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멜로디가 별로라고 해도 가사가 좋으면 그 노래가 좋아지는 거고, 남자들은 가사의 뜻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그냥 멜로디의 흐름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때로는 죄다 자기 얘기를 한다고 착각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그건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의 특징입니다. 카톡의 상태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카톡의 메시지에 사랑한다라는 글을 봤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른 뜻일 경우가 많죠. 솔직히 남자 전화번호의 숫자 8개 중에 질문자님의 생일 8개와 전화번호 8개 이것이 함께 중복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숫자에서 자기 생일의 숫자가 중복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만약 어떤 장소나 물건이라면 그것이 무조건 나를 보려고 노출시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자와 이별을 하게 되면 그 남자와 함께 다녔던 카페나 음식점 등등의 업소를 새로 사귄 남자와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지만은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가봤던 곳이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다른 여자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호프집에는 정문 앞에 약간 장난기 있는 문구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만큼 남자들은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또 마지막에 감성적이고 소욕이 강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런 남자라면 2년간 안 받는 전화만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계속 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여성의 집이든 직장이든 찾아갑니다. 강한 소유권, 스토커 기질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냥 제가 그 남자가 질문자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좀 성의가 없지만은 질문자님을 듣기 좋게 말씀드렸다면은 듣기에는 좋지만은 애만 더 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남자분도 짝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정황도 딱히 질문자님에 대한 신호처럼 느껴지질 않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애가 타는 남자라면은 진작에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질문자님을 만나서 단판을 냈어야지 무슨 아무풀이 하듯이 그따위로 싱숭생숭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상황에 더 무게가 가네요. 이제 그만 그 남자를 잊으시고 멋진 남자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